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들어볼 소리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옥류관 팽정냉면과 더루킹 댓글 조작을 맞바꾸고 계시겠습니까? 함께 냉면을 먹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침착해져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캥기는 구석이 많아서 구렁이 땀 넘어가듯 슬쩍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여론 기반, 문재인 정권의 조작 정치 반드시 6.13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한 발언입니까? 4월 29일 이제 댓글 조작 규탄 대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드루킹 특검은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죠. 근데 오늘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단식 농성.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드루킹 특검을 맞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하고 추경 예산 통과 이런 것들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약속을 해주면 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지금 단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건부 특검 수용은 확인된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보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것뿐이다라는 해명이고요. 예. 다만 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는 것이죠. 아하. 즉 특검을 수용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인데 어제는 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에 특검이 수용이 안 되면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서로 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각 당이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식 농성 돌입까지 이거 뭐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드루킹 특검이 싸움의 소재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갑자기 또 어떤 그 수용이 뭔가 돼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1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또 치르게 돼 있어서 그래요. 우원식 원내대표 체제의 한계가 좀 일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오는 14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6월 13일에 재보선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이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일정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아직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일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누가 또 후보로 나왔습니까? 홍영표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 이렇게 2파전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홍영표 의원은 이른바 친문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노웅래 의원은 비주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가 3선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뭐 여의도에서는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요? 검찰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 회고록에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이거를 이제 그 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회고록에 이제 5.18 당시 군 헬기의 기총 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이 대목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죠. 예.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 대목의 이제 명예훼손, 이것의 고의성 여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실제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거의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이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5.18 특조위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고 지난 2월 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지요. 예. 이것 포함해서 검찰이 이외에도 전방위적으로 좀 증거 확보에 힘을 기울여서
이어서 여러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는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당시에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 내용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 전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을 향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사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가 당시에 이제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루어져서 군중의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온다는 건데요. 아하. 근데 여기에도 누가 사격을 지시했는지 또 사격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딘지 또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5.18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가 9월까지 이제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제대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얘기는 이제 재판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사실 미지수네요, 아직은.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면서요. 오늘 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출석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정식 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게 이제 변호인 주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혐의를 다 부인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대목에서는 죄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내놓은 주장들의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스의 실소유주다.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등을 해서 법인세를 포탈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혐의는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고요. 또 다스 돈이 선거 캠프에 들어간 대목. 이거는 몰랐다. 그리고 아니면 이상은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예. 또 다스 법인 카드를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빌려줘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 국정원 특활비는 공적으로 썼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다스 소송 대납 이걸 이제 몰랐다 그리고 대가관계 성립도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고 일체 다 부인이군요. 그렇죠. 또 다스 투자금 반환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 이것도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그 공판 준비기라서 꼭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나올까요? 법정에? 이게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요. 다만 이제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훈 변호사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저께부터는 새로운 수면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는 점을 보면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는? 오늘 오전에 손학규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좀 얘기하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정계 개편도 언급을 했고요. 또 안철수 전 의원 비판을 에둘러서 하기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판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맡는데 반대가 많았다. 주로 호남 출신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이것은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서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계 개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호남을 끌어들이고 영남을 넓히고 충청, 강원, 수도권 기반을 다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제3세력 이런 얘기 또 하고 총선전 개헌 이런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 빼고 합리적 보수 세력과 지금은 민주평화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넓게 모으자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늘 하는 주장이긴 한데 지금까지 잘 안 돼 와서 이번엔 잘 될까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또 이런 말 했었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다음 뉴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소속 실무자를 소환 통보한 검찰에 지금 반론을 제기하면서 의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검찰이 어제 자본시장법 공시의무 규정을 어긴 혐의로 엘리엇 임직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론을 이제 제기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본시장법을 어겼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겼다는 거예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엘리엇이 나서서 반대한 거 다 기억하실 건데요. 예. 당시 엘리엇 측이 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생
다른 금융상품의 일종인 뭐 총수익 스와프를 통해서 몰래 지분을 확보했다. 이게 핵심인데요.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시를 안 했다. 그렇죠. 이걸 공시를 해야 방어권이 이제 그 보장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신들의 유리한 시점에 이 TRS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이 자본시장법의 제한을 피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엘리엇 쪽은 뭐라고 반론합니까? 자신들의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거래를 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요. 검찰이 이미 2015년부터 내사를 해왔고 여기에 성실히 응해왔는데 갑자기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언론에 이게 보도되는 것은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요? 최근에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정농단으로 부당하게 됐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문제를 의식해서 검찰이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엇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니까 검찰이 나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